고준모 위원장입니다. 어제 밤을 새서 고시원대학 프로그램을 짠다고 상태가 안 좋은 점 이해를 해주시고, 이 유튜브는 우리 고준모 회원님들만 대상으로 이제 올리는 유튜브예요. 이제 다시 이제 찍어서 이제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고시원대학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지난 11년 동안, 그 다음에 그동안의 컨설팅 경험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자료 자체가 방대해서 이걸 과연 4시간도 부족하더라고요. 6주차에 끝낼 수가 있을까? 아마 4시간 플러스 강의 시간이 좀 오버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은 6주 동안 최대한 많은 고시원에 대한 운영에 대한 창업에 대한 지식을 전달을 해야겠다. 요번에 이제 1기 수강생들이죠. 이제 주로 이제 제 카톡방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의뢰하신 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건데, 1기이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단 소수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도 있게, 그리고 1기는 무조건 더 성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저 혼자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각 부분별로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고시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잔금이 남아 있거나 이제 또 계약 과정에 있는 원장님들도 웬만해서는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 수업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오셨으면 좋겠다. 매주 5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6주차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계획상으로는 2시부터 6시까지 교육이 진행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특강도 이제 섞여질 예정이고요. 비용은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인데 추후에 컨설팅을 통해서 고시원을 오픈을 하시면은 남은 차액만큼만 컨설팅 비용만 입금을 해주시면 되겠다. 아마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매물을 찾는 시간도 있을 거니까 성공적으로 고시원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부에서 6부까지 이제 총 6부 과정인데 커리큘럼을 하나하나씩 훑어볼게요. 1부는 투자 수익률 30% 고시원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수익률 30%가 중요할까요? 1억짜리 미니룸을 해서 300만원 버는 거랑 2, 3억짜리 해서 뭐 7, 800을 버는 거랑 수익률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고시원 수익률 30% 제대로 알고 접근하자. 두 번째, 왜 고시원 사업을 해야 하는가? 뭐 많은 고시원 사업의 장점이 있지만은 이러한 점 때문에 반드시 고시원 사업을 해야 된다. 세 번째, 2023년 이기는 고시원의 조건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론을 접하지만은 이론은 한계가 있다. 한번 사례를 섞어보면 어떨까요? 뭐 위원장이 경험했던 사례도 있고 뭐 다른 원장님들도 경험했던 사례가 있겠지만은 사례를 통해서 이기는 고시원의 조건을 보면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고시원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번째, 나는 고시원 사업을 해도 되는가? 제가 늘 주장하지만은 우리 고준모의 목적은 저 찾아오는 분 중에 반은 고시원 사업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오랫동안 컨설팅을 해본 결과 이거 안 맞는 사람 억지로 쑤셔 넣어갖고 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심층 인터뷰 이런 걸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통해서 내가 고시원 사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을 보완을 해야 되고, 장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극대화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2023년 이기는 고시원을 알고 컨셉을 잡자. 주된 맥락은 컨셉 잡는 겁니다. 고시원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가 있죠.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서 성공 전략을 짜고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두 번째로는 고시원의 종류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기는 방법도 틀리고, 원장님들이 예산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모두가 올 원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원룸에서 이기는 방법, 호남룸에서 이기는 방법, 미니룸에서 이기는 방법,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좋은 매물의 기준을 알고 나를 고시원에 맞추자. 원장님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신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고시원을 고르는.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50%는 맞고 50%는 틀리다. 이 원장은 늘 주장하지만은 내가 고시원에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좀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고시원을 맞출 수 있을까? 그런 원장님들 대다수가 저는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만의 말씀이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흘러가고, 이분은 이렇게 흘러가고, 이분은 이렇게 흘러가고. 즉 뭐냐면은 좋은 매물을 던져줘도 못 고르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평생 가도 고시원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위원장하고 토론을 하고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뀌고, 좋은 매물을 놓치지 말고 나를 고시원에 맞추자. 네 번째, 성공하기 위한 원장 마인드 구축인데, 원장님들 중에 긍정의 기운이 있고 부정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고시원 운영에 적합한 기운을 가지는 사람이 될까? 그 마인드를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까? 여러 사례를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3부, 셋째 주는 고시원 시스템 제대로 알고 구축을 하자. 그동안 저는 고시원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뭐 입실 계약서부터 해갖고 다양하게 필요한 고시원 서류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는데, 교육 시간에 사실 고시원 입실 계약서 하나만 가지고도 2시간 동안 떠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다 떠들 수는 없지만은 하나하나 어떤 서류가 이럴 때 필요하고 이제 좀 찾아보는 운영에 대해 그거를 한번 사례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고시원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사례를 통한 전략 수립. 이게 뭐냐면은 고시원 구성원은 제가 봤을 때 외부 구성원이랑 내부 구성원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외부 구성원은 건물주라든지 주변 상인, 내부 구성원은 입실생, 뭐 청소하시는 분, 총무 이런 게 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드릴 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면은 나는 고시원을 인수를 하면은 구성원은 이렇게 짜고 이렇게 대해야겠다, 이렇게 전략이 나올 거고요. 세 번째, 반드시 알아야 될 고시원의 거래처는 무엇인가? 저는 그동안 그러니까 고준모를 통해서 이제 컨설팅 받으면 제일 좋은 게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만날 수 있다. 고시원에 대한 다양한 거래처가 있다. 뭐 그 전에 보셨듯이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고시원에서 발생하는 문제 뻔하거든요. 또한 뭐 비품은 어디서 주문을 해야 되고 도배는 어디서 맡겨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특징,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은 1등 도배사, 2등 도배사, 3등 도배사, 제가 그동안 고시원 운영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축적되었던 거래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고시원 세팅하고 운영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시원 시설을 알아야겠죠. 뭐 에어컨 보일러가 될 수도 있고, 총무실의 소방 수신기가 될 수도 있고, 객실 내 뭐 다양한 이제 화재 감지기라든지 시설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공용 시설과 개인 시설을 구분을 해서 이 시설을 하나하나 훑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고시원을 인수를 했을 때 당황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빠르게 고시원에 적응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그동안은 제가 이제 혼자 움직였기 때문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제 같이 하시는 이 원장님도 계시고 임사장님도 계시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무인화 전략, 오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오토 시스템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장사가 잘 되는 거고, 장사가 잘 되는 게 오토 고시원이에요. 많이 안 나가도 되는 거니까. 그 외적으로 IoT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고시원을 어떻게 무인화 시킬 수 있는지, 이 IoT 기술은 이제 저희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시원을 인수를 하면은, 그러니까 보일러, 에어컨 이거는 이제 차원을 떠나는 거예요.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등 끄고 켜고, 이거 핸드폰으로 객실 내 에어컨 켜고 끄고, 이거를 다 IoT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특강으로는 이제 고시원 이제 세무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시원 설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시원을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2부에서 고시원 매물 고르기 이 시간에서는, 제 카니발 타고 직접 이제 고시원 견학, 상권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넷째 주에는, 엑시트, 고시원 인테리어, 엑시트도 생각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돈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제가 위원장님 늘 말씀드리다시피, 고시원은 잠깐 만나는, 이성 친구다. 오래 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테리어를 할 때는 엑시트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시원 공사의 이제 범위도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임사장님이 현장을 맡으셨을 때 어느 부분 공사를 하고, 단순히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 점을 주의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이 점을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거고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공사 방법에 대해서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목수가 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이제 공고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차별화되는 셀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지. 사람 부르면 비싸잖아요. 이 셀프 인테리어는 공고 자체가 비용이 얼마 안 해요. 그리고 지금 고시원은 변역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조립 가구를 통해서 뭐 이제 소품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나무 쓰는 원장은 못 봤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붙이는 원장은 못 봤단 말이에요. 그게 안 어려운데, 이 부분은 웬만해서는 저희 공사 현장을 가서 직접 잘라보고 붙여보고 타카도 한번 쌓아보고 실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쿠팡, 뭐 다이소, 뭐 이렇게 소품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반값을 높이는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웬만한 사진들은 다 모아놨거든요. 제가 한 고시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시원의 사례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숙제로 나갈 겁니다. 원장님이 만약에 고시원을 인수를 하시면은 나는 인테리어를 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럼 그 결과물을 사진 취합한 걸 가지고 오셔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주에는 고시원 마케팅을 다룰 건데요. 위원장이 늘 강조하듯이 블로그 쓰는 고시원들은
블로그를 써야만 장사가 되는 고시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냐? 고시원 마케팅 채널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파워링크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고방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유의사항은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채널별로 섹션을 구분을 해서,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네이버 마케팅을 정복하는 시간. 왜냐하면은, 우리 이 원장님 자체가 이제 네이버 마케팅을 맡아주실 건데, 뭐 네이버 지도, 스마트 플레이스, 파워링크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이 키워드를 적용을 했을 때 최상단에 노출이 됐고, 요거는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 아마 이 부분 설명하는데 아마 1시간 반도 모자랄 거예요. 그렇지만은 최대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토샵 일러스트를 통해서 고시원 촬영하는 것도 하고, 그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예쁘게 만들어서 네이버 모드에 올릴 수 있는지, 저는 웬만해서는 원장님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고, 또한 이 고시원 자체가 공간 임대업의 출발점이고, 뭐 여러분들이 고시원을 2개를 할 수도 있고, 파티룸을 할 수도 있고, 에어비앤비를 할 수도 있고, 모든 공간 임대업에 있어서 포토샵을 남한테 맡기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그렇게 상위권 퀄리티도 필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능만 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 맞다. 또한 일러스트 있잖아요. 뭐 고시원 이제 경보 문구, 뭐 음식을 하시고 치우세요, 설거지를 하세요, 아니면은 뭐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있는데, 이 일러스트 자체도 그동안은 제가 해드렸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 이건 뭐 1시간이면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간 임대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고준모가 좋은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많은 공사 현장이 나올 겁니다. 거기 공사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꾸미시고 사진 찍어보는 연습도 해볼 생각이에요. 아마 그동안 이제 제가 사진을 주로 찍었는데, 직접 찍어보시면, 그러니까 사진의 윗각도 틀리고 중간각도 틀리고 위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 틀리고, 이 연습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다른 뭐 고시원이 발전할 수 있다. 마지막 주는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고시원 방값을 본격적으로 올리는 물갈이 단계예요. 저는 이제 물갈이 단계에서 많은 사례를 접했잖아요. 그 사례를 통해서 고시원 공사가 끝나고 어떻게 물갈이를 해야 되고 방값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고시원 인수 후 어떻게 세팅을 해서 하면은 방값을 최대한 높이 받을 수 있다. 38 받던 게 뭐 65 받을 수도 있는 게 고시원이거든요. 느낌 자체가 중요한 거고, 공용 복도는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고, 객실은 어떤 소품을 활용하고, 방을 팔 때 그 노하우 있잖아요. 뭐 이때는 특강도 있을 것 같은데, 방을 잘 파는 노하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거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13년부터 운영하면서 핸드폰 한 8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아직 제가 안 버리고 있는 게 문자별로 고객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통해서도 어떻게 고객을 땡기는지, 영업 전략,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시원이 이제 안정화되면 크게 할 일 없거든요. 고시원은 처음 2달이 힘들고 안정화되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내가 고시원을 팔 때까지 꾸준하게 갑니다. 정말 이제 지루한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나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세울지, 고시원을 2개로 갈지, 아니면 내가 작은 걸 했으니까 큰 거로 넘어갈지, 이 전략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도 많고,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야, 이 원장 너 생각보다 괜찮은데 왜 이렇게 판을 안 버리냐, 뭐 이렇게 숨기냐, 너 자신을 안 드러내냐. 처음에는 저는 남사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에이, 뭐 굳이 뭘.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을 잘 알리고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고시원 대학을 시작을 하는 거고요. 고시원 대학 자체는 어찌 보면 저희 사명감이고 의무감입니다. 유한수 통해서 고시원을 준비를 하면은 정말 완벽히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소리도 듣고 싶고, 2번째로는 좀 많은 원장님들이 저를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유한수가 조금 어느 정도 커야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고시원 대학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 시작하는 1기분들은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노력을 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